안녕하세요. 틈새겸입니다. 지금 오늘 1월 1일이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6년 여러분들이 목표한 그 모든 성과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영상을 왜 틀었냐면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제 교육생들하고 제 방장님들이 유튜버님하고 이 통화를 하고 그분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버님이 지금 홋카이도를 갔다가 어제 저녁에 오셔서 오늘 이제 영상 하나 만들 테니까 통화 좀 하자. 그래서 본인이 알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분하고 뭐 영상을 오래는 못해요. 짧게 하고 이분의 생각들을 얘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버님. 하여간 잘 갔다 오셨다니까. 그리고 사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일행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연말에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4, 5일 정도 이렇게 갖고 아니 진짜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족들하고 보낸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유튜버님하고 일행분들이 그만큼 생각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유튜버님하고 저랑 매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당신이 도움이 안 돼. 나한테는 사실 그거는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말하는 거를 교차 검증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필요한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매매는 당신의 매매하고 결이 달라서 도움이 안 돼. 그래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좀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이 유튜버님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가 어떤 건지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금요일 날 종가 매매를 했어요. 자, 종가 매매 뭐뭐 했죠? 금요일이 아니지. 수요일 날이었나?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종가 매매 뭐뭐 했어요? 예, 리뷰스하고 쌤이 했죠. 그거 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그 화요일 날 한 2시 반 정도에 유튜버님이 나한테 카톡으로 이제 처음에 카톡을 연락했어요. 종가에 뭐 들어가요? 자기가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아니 본인하고 나하고 결도 다른데 그리고 지는 올해 수익을 냈지만 나는 까먹었잖아. 근데 나한테 전화해서 종가 매매 들어가는 것 좀 종목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고맙기는 씨 돈으로 갚어 인간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리부스하고 세미파이브를 내가 종가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진짜 3시 20분하고 3시 30분, 3시 넘어서 종목을 들어갔어요. 이 아저씨는. 그쵸? 예. 근데 나는 못 들어갔어. 이날 저 외출 뭘 하느라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저점을 잘 잡았겠지. 세미파이브하고 리브스를 저점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수량은 안 물어볼게요.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인간. 하여간 유튜버님은 저기 뭐 스윙이나 장기를 보고 들어간 거 맞죠? 뭐야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흐르면 그냥 바로 팔 거죠? 그치?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할 건데 뭐. 뭐 먹냐고? 당신하고는
맨정신으로는 통화가 안 돼서 지금 캔맥주 하나 깠어요. 쥐포 먹으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난, 난 어차피 영상에다 올릴 거니까 내가 몇 주를 샀는지는 당신이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봐. 이 영상 이대로 당신하고 통화 끝나면 내가 여기다가 나 많이 못 샀어. 매매하려다가 깜빡 잊고 시간을 까먹었고 6시에 클릭한다는 걸 잘못 클릭해가지고 매매를 못했어요. 얼마 안 들어갔어. 그래서 하여간 내일 아침에 흐름이 나오면 매도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내가 물어볼게. 사실은 우리 유튜버님이 가족들하고 홋카이도로 일행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일행들이 가족들까지 이 유튜버님 일행들이 총 몇 명이에요? 이번에 여행 가신 분들이 9명? 그럼 9명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가족 다 데리고 간 거 총 얼마나 되는데? 많이 갔네. 34명? 그러면 계산은 각자 더치페이로 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 그냥 재밌었겠네. 저기 그 결산 뽑은 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난 그게 궁금해. 난 이미 사실 저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유튜버님이 2025년 자기가 이제 매매한 거를 총 결산을 다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아주 재미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뭐냐면 자 유튜버님이 신규 종목 2025년 상장한 종목을 매매했고 그리고 기존의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진짜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2025년 신규주를 매매했는데 신규주 매매한 거는 성공 확률이 89% 나왔대요. 그리고 기존 종목은 58%. 유튜버님 맞죠? 그리고 신규주는 자기가 올해 총 매매한 거에서 13%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걸 결산을 뽑고 나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님이 저랑 교육 이거 하이 통화하고 이게 언젠지 유튜버님 아시죠? 그러니까요. 유튜버님이 저랑 연결된 게 5월 달부터 그렇게 했어요. 5, 6월 달부터. 그러면 7월 달부터만 계산해도 6개월인데 본인 매매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양반이 11월, 12월 달에 수익이 거의 폭발적인 수익을 냈어요. 그 2달 동안. 내 말이 맞죠? 그렇죠? 그것도 신규주에서. 왜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11월 달, 12월 달 신규주에 집중해라. 분명히 신규주에서 큰 돈이 나올 거고 큰 베팅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생하고 저기 방장님들도 신규주에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전환 수익이 코딱지만큼 났고요. 그런데 유튜버님이 하여간 2025년 신규 종목에서 성공 확률이 거의 한 90% 가까이 성공 확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이분하고 통화하는 거를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종목은 58%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비중이 전체 매매 비중에서 신규주 매매한 게 한 13%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규주에 본인의 매매한 게 한 50% 5대5 정도만 됐어도 유튜버님은 올해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버님하고 통화하는 거를 제가 그리고 참 유튜버님 올해 일행들하고 유튜브 개설하는 거 맞죠? 그쵸? 예. 뭐 대략적으로 언제 하신다 이런 거 나왔어요? 아니 나는 지금 구독자가 5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꼽사리 좀 끼려고 하는 거지. 그쵸? 오케이.
그래요. 하긴 만약에 아예 물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뭐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당신이 유튜버 해서 잘 되면 당신이 좋은 거지. 그리고 언급하지 마 나를. 나는 그냥 왜냐면 나 저번에 호되게 당했잖아. 우리 교육생들하고 신규주 종가 들어갔다 우리가 종가에 8%를 올린 거야. 그래갖고 세력들이 안 돌아와서 우리 그 다음날 나 그때 한 거의 한 돈 1,000만 원 이상 까먹었잖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잘 모른다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생리를.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엉뚱한 거에 관심이 있지. 자, 하여간 올해 채널 개설하면 알려주세요. 덕 좀 보자 인간아. 그래. 저 그리고 저기 유튜버님 올해 당신이 매매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된 매매가 어떤 매매야? 기본적으로. 그렇지. 신규주는 일단 내가 하는 매매랑 거의 유사하게 매매를 했고, 그렇죠. 아침 시초가에 달려드는 거 별로 안 하잖아, 본인도. 그렇지, 그렇지. 잠깐 또 하는 건 해도 거의 당신도 거의 종가에 이거 나한테 배운 거냐, 그렇지? 야, 이씨, 배웠잖아. 그치? 인정할 건 인정해, 사람아. 그래. 그래서 당신 수익 내는데, 뭐 이미 얘기 들었는데, 뭐, 또 아니라고 그래. 그래. 그리고 일반 종목에서는 보통 매매를 어떻게 해요? 그치? 뭐, 눌림이고 이런, 그치?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본인이 지금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우리 교육생들도 잘 몰라. 그래서 아직도 좀 이렇게 헤매는 분들이 계시고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만 좀 조금만 좀 잘못하거나 그래 버리면 사람들이 다 초기화가 돼 버려. 그게 문제야. 음. 물론 본인도 그랬지. 당신도 그래갖고 왕창 까먹은 거 아니야. 뭐 결이 달라. 똑같지 뭐. 응. 그렇지. 비중매매지 뭐. 당신도 거의 비중매매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 지금도 뭐 전고점 돌파, 신고가 매매, 눌림 매매 이런 거 사실 그런 거 그거를 매매라는 이름을 붙여도 당신 진짜 그런 거 해?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봐. 그치? 당신 그런 거 안 하잖아. 관심도 없잖아 그런 거. 그치? 이미 그런 건 다 버렸잖아. 근데 아직도 유튜버에는 이 유튜브 상에는 사람들이 뭐 눌림목이 어쩌고 뭐 전고점이 어떻고 그다음에 신고가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매매를 하라고 얘기하거든. 그쵸? 근데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왜 그거를 틀 안에 가둬? 그거는 그렇게 해버리면 꼭 눌림목에서 무조건 돈을 벌고 전고점에서도 무조건 돈을 벌고 신고가에서도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항상 눌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다들 그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쵸?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육생분들은 그나마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내가 중점적으로 가리키거든. 우리나라 시장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난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본인들이 종목을 잘 골라서 매수를 잘해서 매도를 잘하면 그게 주식시장의 끝이라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자, 유튜버님, 그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접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 거야 게임이. 절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뭐 할 말 없지 뭐 하나솔루션에서 박살이 났으니까.
아 설마 회사에서 그런 개 같은 공시를 낼 줄 누가 알았냐고. 맞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를 싫어해. 맞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당신도 신규주 매매, 종가 매매하고 사실, 그치? 그리고 장중에 눌리면 그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왜 얘기 안 해, 이 인간아? 내가 10거래일 동안 모니터링해서 뽑아먹는다고 하니까 당신 뭐라고 했어, 처음에 그거. 그런 게 어딨냐고 나한테 그랬잖아. 무슨 그런 매매가 어딨냐고 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한다며. 이 여우 같은 인간아. 그치? 근데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방법이. 그러니까 아 나도 그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떠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런 게 어딨냐고. 왜냐면 본인도 나한테 그랬잖아 처음에. 아니 그런 매매가 어딨냐고. 근데 그런 매매가 있잖아 사실.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당신 신규주를 상장일 첫 거래일부터 10거래일까지 체크해 안 해? 그것만 얘기해봐. 그치? 당신도 10거래일까지 체크하지? 그치, 좋았어.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돼.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버님은 비중 매매를 해요. 비중 매매가 뭔지 아세요? 비중 매매라는 게 아, 우리나라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시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퍼센트를 100%, 50%. 저기 우리 유튜버님은 올해 한 종목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얼마야? 음. 아 그냥 여지껏 이거 2025년 한 종목에 단타로 뭐 어차피 장기로 들고 간 건 없잖아. 다 그렇지 짧게 짧게 끊었으니까. 음. 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 58억?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58억까지 들어갔고 차익 실현을 한 4일 5일간 이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 당신한테 부러운 게 뭐냐면 그런 거야. 근데 그 솔직한 얘기로 당시 그 58억 들어갈 때 자, 저기 미수하고 신용으로 들어갔지. 솔직하게 자기 그거 본인 시드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 그렇지. 맞아.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유튜브 상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비중을 무조건 조절해라. 무조건 비중 조절하세요, 여러분. 막 그렇게 떠들잖아. 그치? 당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진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건 맞아. 그건 나도 인정해.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초고수라 불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 솔직한 예로 비중 조절 안 하잖아. 그치? 미친놈 소리 듣지. 그치? 만약에 내가 유튜버님한테 당신 아니 시드가 15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씨발 한 종목 하이닉스에서 58억을 들어가 이 미친놈아 내가 막 그러면 당신 나한테 쌍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치? 고수들한테는 비중 조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자 여러분 유튜버님은 비중 조절이란 걸 안 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래. 약간 솔직한 얘기로 주식을 진짜 잘 모르거나 주식을 실력이 없는 분들, 하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나 어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비중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당신 손절 보통 단타로 들어가면 손절하지. 음. 요즘 2025년 요즘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잖아. 철저한 예로 당신 저기 손절할 때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 3% 잡아? 5% 잡아? 그치 손절 안 잡지 당신. 그치.
거의 물타기 하고 빠져나오던가, 물타기 해놓고 실패하면 그냥 전량 매도하고 나오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게 또 유튜브에서 그러잖아. 여러 사람들이 무조건 손절을 3%든 5%든 7%든 손절을 잡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거든. 물론 나도 우리 교육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그게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서는 그게 잘 안 맞아.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손절을 하라는 거는, 이거는 나는 독이든 가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손절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각자 몫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뭐 손절을 3%, 5%, 7%, 6% 이거는 의미 없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손절을 하는 거고, 감당할 수 없어도 손절을 하는 거고, 손절은 무조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나도 질문을 빨리빨리 하는데, 2026년 올해 여러분 저기 유튜버님은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치? 어, 나도 그래. 그러니까 상반기는 분명히 고점을, 그치? 코스피 코스닥의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나도 생각이 들어. 근데 4월달, 5월달, 6월달 갈수록, 그 다음에 올 연말 갈수록 나는 지수는 이제 옆으로 기거나 난 내려간다고 봐. 근데 유튜버님도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 그쵸? 나하고 뭐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몇 가지만 얘기를 해줘 버려. 주로 이제 나하고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들도 괜찮고. 음, 음, 그치. 올해 한 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는 자 유튜버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정확하게 다 나오니까. 유튜버님도 올 연말에 일본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얼마나 정도 생각하세요? 1.5에서 1.75지. 맞아. 나는 1.75에서 난 2%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봐. 근데 그러려면 이번 연말까지 일본의 직장인들이 월급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중요하고, 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본 그 기준금리가 변할 거예요. 근데 유튜버님도 올 한 해 연말에 일본에서 금리를 1.5에서 1.75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해요. 저는 1.75에서 2%까지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 유튜버님,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음, 음, 그렇지. 우리나라 유튜버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PF 대출이에요. 올 하반기까지 만기가 250조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미 터진 게 한 50조에서 60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유튜버님도 요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 분명히 아마, 그쵸? 내가 봐도 시장에 맡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이 윤석열 쪽에서도 이거를 시장에 맡겼어야 되는데 너무 이걸 딜레이를 했어. 그래서 지금 완전히 곪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유튜버님도 올해는 금융주, 그 다음에 건설주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 합니다. 맞지요, 유튜버님? 그쵸? 예.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가 1.75가 되면 서서히 1.75에 떡 오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증시의 자금이 모래성처럼 빠질 거라고 예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변곡점은 분명히 올해 여름 전후로 봄이나 여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튜버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 교육생하고 방장님들이 유튜버님한테 좀 질문을 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이게 다예요. 하여간 뭐 별로 쌀데기 없는 대답이었지만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 교육생분하고 방장님들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 하여간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케이. 그리고 올 한해 하여간 우리 유튜버님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여간 잘 이루어지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유튜버님. 오케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유튜버님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해드리랍니다. 그리고 올해 이분이 채널을 만들어요. 물론 제가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분하고도 아마 소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고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거의 끝내야 돼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공부를 좀 합니다.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신규주만 한다는 등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하이닉스를 하던 삼성전자를 하던 수익만 내면 됩니다. 알았죠? 단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따라서 매매 종목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무슨 신규주를 한다고 이상한 소리나 문자로 나한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병신 같은 소리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동전주에서 수익을 낸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매매인가요? 그리고 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야지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가요? 그런 병신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멍청한 거지. 그쵸? 왜 본인 스스로 매매를 틀 안에 가두냐고.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간 뭐 그런 분들은 영상을 안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리부스를 목요일날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종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에 해서 비싸게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어요. 밑에 보이시죠? 많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종가 6시에 매매를 누른다는 걸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이제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상한 소리 뭐 매매만큼 한 주 두 주 사놓고 매매만큼만 찍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깔이 뭐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찍어요. 대충 여러분들이 보면 알죠? 세미파이도 물론 매매를 했고 오전에 매도했고 첫날 매수했고 오전에 올라올 때 매도했고 싸게 좀 팔았죠. 그리고 오늘 종가에도 들어갔어요. 자, 세미는 아침에 눌렸어요. 이게 좀 아까워. 그러나 올라왔죠. 그리고 나름대로 올라온 라인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종가 시간에서 매수하면 안 나오죠, 차트가. 그리고 종가의 매수가 또 들어갔어요. 많이는 못 들어갔고 종가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오전에 이 두 종목만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교육생분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1월 달에는 신규주 안에서 분명히 흐름이 나온다. 그 흐름을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올 한해 내일부터 스타트인데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1월 달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영상을 올리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분들이 제발 잠수 좀 차지 말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올해 많이 까먹었어요. 까먹다 보니까 멘탈도 좀 나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영상을 올려?
그거는 내가 잠수 탄다 그러면 내 계좌가 빵꾸 났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쪽팔려. 하여간 올 한해 여러분 내일 스타트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단돈 1,000원이라도 빨간 계좌로 만들어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